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일부 초선 당선인들을 용산으로 초청해서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황 의원 비대위와 만난 지 3일 만에 여당 당선인과의 만찬으로 당내 스킨십을 넓히고 있는 건데요. 어제 이 자리에 함께했던 박정훈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국회의원 당선인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졌어요. 아유, 예, 그대로십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자 총선 이후에 첫 인터뷰이기 때문에 먼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당선 선거 끝난 지 한 달 좀 넘었는데 워낙 민심의 회초리가 매서워서 사실 저희들이 뭐 기쁨을 느끼고 그럴 여력이 없고요. 빨리 반성하고 또 저희가 할 일을 똘똘 뭉쳐서 하는 게 저희 앞에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초선 당선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된 상황이 됐는데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어제 있었던 만찬 가셨잖아요. 예, 어제 갔습니다. 분위기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무겁기도 하고 예. 또 좋기도 하고 예. 또 우리가 한번 단합해서 한번 잘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보자. 예. 이런 또 의기를 다지는 의기투합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여러 얘기를 좀 하셨나요? 그래도 당선인들에게? 예,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민심이 얼마나 이번에 무섭게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지 잘 알고 계시는 듯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예. 특히 이제 당정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 직접 하셨는데 이제 일부 언론에 이제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하란 표현은 조금 달랐지만 어쨌든 당을 조금 더 예우하고 존중하고 또 당이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동안 총선 전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 뭐 항상 여당에게는 야당이 하는 비판이긴 하지만 뭐 예전엔 청와대 출장소냐, 뭐 이번 정부에는 뭐 용산 출장소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당이 너무 저 대통령실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제 대통령이 그 얘기대로 하면 새로 지도부가 들어서면 그렇지 않겠다? 당에게 좀 자율권을 주겠다? 뭐 그게 대통령 의사로 읽히는 겁니까? 근데요, 사실 네. 어떤 정부든 이제 당정 관계가 수직적이다 아니다 이런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항상이죠. 예, 항상 있어요.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힘있게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당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논란들이 있는 건데 어쨌든 이번 정부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 방식, 방향 말고요.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당이 이걸 건전하게 견제하는 역할은 또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실망을 시켜드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어떤 관계 설정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총선이 또 끝났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총선이 없기 때문에 당과 정부가 상당히 좀 건설적인 그런 관계 설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제 당선인들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저 제안이라든지 뭐 고언이라든지 일종의 쓴소리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쓴소리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이 낙선자들과의 대화와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선자들은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제언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뭐 반도체 문제나 부동산 문제 또 공공임대주택 문제 이렇게 좀 구체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잘하면 패배 주제에 젖지 않고 잘하면은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들도 오고 갔던 걸로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어제가 이제 수도권하고 저 대구 경북 초선 당선인들. 그러니까 총 15명이 수도권과 대구 경북의 초선 당선인인데 그중에 2명을 제외하고는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어제는 이제 당선자 초선 당선인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고 낙선인들 얘기 좀 해볼게요. 저 천목회라는 모임 알고 있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자세히 다 봤습니다. 저 수도권 3040 낙선자들의 모임인 건데 3040 당선인들 한 3명 있습니다. 3040 정치인들의 모임인 건데 이 밤샘 토론하고서는 총선 패인을 본인들이 내놨어요. 그 5가지 정도.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으나 그것은 지난 2년 동안 무너졌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거래감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가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연판장, 입틀막, 그다음에 이종섭 장관, 그다음에 하나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낙선자들이 저 천목회에서 내놨던 총선 패인
그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상당 부분은 공감할 수밖에 없고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판단 자체를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낙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고 또 네. 민심의 회초리를 정말 정면으로 맞았다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실 거예요. 예. 다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패배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똘똘 뭉쳐 어제도 대통령과의 저녁 자리에서도 그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제 이 상황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리고 어렵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뭐 참석한 분들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정말 저분들이 국회의원이 과연 자격이 있을까 하는 분들이 들어간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도 있었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내부의 어떤 반성과 또 결속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해 나가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반성도 필요합니다만은 지나치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도 우리가 분명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큰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똘똘 뭉치는 데 초점을 둬야 된다. 예. 어제도 그 얘기가 그 자리에서 상당히 많이 이제 논의가 됐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더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똘똘 뭉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 확대 해석하면 다른 목소리를 아니죠. 허용하지 다른 않겠다, 목소리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이 그동안 불건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예. 제기를 하고 그 부분을 고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을 고치지 않고 그냥 덮고 아하. 무조건 우리가 옳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예.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중요하고 예. 그 진단에 대한 처방과 치료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 당에 남아있는 그 이기적인 DNA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해야 된다. 아. 이런 DNA를 걷어내야지만 좋은 것만 내가 다 그렇죠. 해야 그래야 된다. 뭉칠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내가 자리를 탐하고 내가 이거 할 거야라고 얘기하면 예. 그게 힘의 논리는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 예. 그런 차원의 단합이 진정한 예. 단합이 되고 예. 그래야 구성원들이 다 공감을 통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해서 예. 예. 어제 혹시 이 만찬 자리에서 이 천목희가 얘기했던 이 5가지 총선 패배 원인 여기에 대한 언급도 좀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구체적으로는 없었어요. 구체적으로는요? 예, 네. 없었고요. 다만 이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예. 특히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가 경선에서 진 것,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을까요? 뭐 아까 뭐 아쉬워하는 반응이 있었다고 당에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반응이 있다고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비슷한 얘기가 어제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 윤석열 이제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으로 키운 게 바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 아니었느냐. 그런 분석들이 뭐 그런 좀 있긴 취지의 했죠.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너무 독주를 하게 되고 거칠게 밀어붙이게 되면 반작용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차원의 어떤 얘기들 예. 거기에 약간 농담도 섞여가면서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은 언급이 없었나요? 추미애 당선인의 후보가 안 된 거죠. 예, 언급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 정도로만 하죠. 예. 아, 뭔가는 언급은 있었으나 예, 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예. 예. 밝히는 예. 게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셨을지 제가 뭐 대충 예. 짐작은 하는데. 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당내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예. 이 결국은 뭐 앞서 원인을 진단해야 처방에 나온다고 이 총선 패배 책임 결국 아직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아직 총선 백서 TF에서는 결론이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총선 백서 TF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들을 좀 기사를 통해서 보면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2조 심판론 쪽에 좀 방점을 좀 찍는 것 같고 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천목회의 5가지 원인은 주로 용산 대통령실을 지적을 하는 것 같고 처방이 진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이 패배의 책임 문제를 놓고 내부 예. 갈등이 벌어진 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정부 운영을 한 본인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기자회견에서. 예, 기자회견에서.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조 심판론을 내세우고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덜 보여줬기 때문에 선거에 졌다는 시각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이끈 건 고작 1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어떤 정치적인 함의나 노림수가 들어있다고 저는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얘기하면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등판하는 걸 막기 위한 견제용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예. 당내 단합이나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책임론을 놓고 당내에서 갈등을 빚는 건 옳지 않다. 예. 그리고 대통령도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가 갈등의 도화선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총선 백서 TF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 보십니까?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는 없어요. 예. 다만 그 총선 백서 TF에도 예. 또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들어있다고 아하. 자기들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건 필요하다. 다만 누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예. 그런 것들은 반대한다. 예. 이런 기류가 당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박정훈 당선인 얘기는 그런 거잖아요. 총선 패배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 위원장이었으니까 예.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거다. 뭐 이런 그게 취지-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예, 전부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 자, 그리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지지율도 좀 떨어졌어요. 예. 근데 두 사람 사이 지지율이 떨어진 건 저는 갈등 때문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총선 때부터 좀 그 갈등이 빚어지니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좋아하는 분들은 예.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더 거칠게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갈등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이 하나가 당정이 하나가 돼서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방해하는 그런 언행들은 좀 자제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예. 개인적으로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예. 간신은요 예. 왕이 원하는 거래요. 그리고 충신은 예. 왕이 필요한 거랍니다. 항상 그렇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 당내에 과연 지금 대통령 왕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뭔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를 지금 시점에서 고민해야 된다. 예. 왕이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지는 앞으로 더 좁아질 겁니다. 머릿속에 박정훈 당선인 개인 머릿속에 간신 명단과 충신 명단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는데 맞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건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예, 어쨌든 본인 스스로도 예. 예를 들어 저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공천하면 안 된다. 예. 그런 게 다 공감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천을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에? 예, 예. 그래놓고 공천한 다음에 대통령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들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예. 결국엔 이 책임이 다 대통령한테 돌아가고 선거는 지고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나오는 게 맞습니까? 나오지 않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건 뭐 본인이 아직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현재 분위기대로라면은 예.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나오면 당선 가능성도 높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예. 현재 지금 뭐 예. 지금 대통령도 저 기자회견 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예. 어떤 분위기를 말씀을 하셨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에 화답할 이제 시기가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두 분만 잘 결합이 되고 화학적으로 그 결합이 예. 된다면 알겠습니다. 파고를 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박정훈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 그걸 푸는 게 여권의 숙제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결국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해서 당선되는 걸 전제로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자 그러면 당내에 박정훈 당선인이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화합 그다음 저 좋은 관계 형성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와야 된다 나오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 당내에. 물론 네. 책임의 경중은 있죠. 그러나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만 부각시키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네. 드린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합을 방해하는 세력들은 지금 목소리를
낮춰야 될 때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아니 글쎄요. 또 다른 문제도 좀 진행해 주시죠. 아, 누구를 머릿속에 저 본인이 생각할 때 누가 대통령의 아니요 아마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동안 예. 쭉 그 당의 흐름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예. 어떤 얘기들이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답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박정훈 당선인을 제가 국민의힘 초선 당선인 중에서 가장 유명해진 당선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얼마 전에 있었던 이철규 예. 의원과의 갈등 문제였을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 이철규 저 의원이 저랑 인터뷰할 때 본인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서 앞에서는 저 와서는 출마하세요 그러고서는 방송에서는 나 저 SNS는 공개적으로 출마하면 안 된다. 그런 의원이 있었다고 그런 정치인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고 제가 배현진 의원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내가 아닌데 왜 내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라고 SNS에 강하게 예. 비판했어요. 그리고 박정훈 당선인이 그거 저예요 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맞죠? 예. 제가 3월 통화 기록을 보니까 3월 6일 날 통화한 건데 예. 그때 이제 제가 총선 전이었고 저희가 판세가 나쁘지 않았을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너무 하고 싶어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덕담식으로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당선되시면 원내대표도 하실 수 있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데 그걸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는 전 생각도 못 했어요. 그분이 이제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좌절됐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가 크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고요. 추측이에요. 예, 그건 예. 추측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문제가 당내 갈등 상황으로 비춰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저보다 한참 선배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철규 의원을 비롯한 친유 핵심 세력들이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을 좀 반대하는 거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나오려면 나와라. 이철규 의원의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예. 저 총선 패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내대표 불출마했으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도 불출마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제 그날 인터뷰에서 예. 그렇게 하셨어요. 다만 그 뒤에 예. 대통령의 이제 여러 가지 전향적인 태도가 밝혀진 뒤에는 또 본인이 입장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오지 말라 나와라 이렇게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취지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한 발 물러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평가를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하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뭡니까 대통령에게 필요한 거?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네. 당과 정부가 하나가 돼서 이 민주당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폭력적으로 지배할 것이 뻔히 보이는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정훈 당선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